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화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1운동의 전개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1운동 우리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부분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져 있어요. 특히나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뭐 유관순의 순국이라던가 화성 제암리 사건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배경과 결국 그래서 그 결과물을 물어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쉽게도 실패는 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필수 개념 첫 번째 3.1운동의 발발과 흐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의 배경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자면 우리가 뭐 국내적인 배경과 국외적인 배경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 국외적인 거예요. 자, 민족 자결주의 너무 중요해요. 자,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요. 자, 자기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독립을 원하면 당연히 독립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뭐 아니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예, 자기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 다른 민족이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와,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우리는 독립을 선택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독립선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주에서의 독립선언, 대한독립선언서 혹은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걸기하라 뭐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습니다. 독립군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 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은 일본에서의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2월 8일이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적인 배경으로 고종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죽었는데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벗어나야 되겠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게하자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그렇게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벗어나야 되겠죠? 그럼 무단 통치 때문에도 우리가 또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국내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3.1운동이 계획되는데 먼저 종교계를 중심으로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천도교, 바로 이제 우리 동학이 이름을 개칭했죠. 이때는 이제 손병희가 교주였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승훈이, 불교는 한용운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또 각 학교별로 많은 학생들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연합전선, 그래서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표현들 씁니다. 처음에는 종교계 학생들이 발표를 해. 어디에서? 서울에서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때는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널리 퍼뜨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커지게 되는 거죠. 유승한순의 그런 독립운동, 천안아운의 당터에서의 만세운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었고 독립선언을 준비합니다. 기미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었고요. 민족대표 34민이 구성이 돼가지고는 이들이 뭐를 하더라? 대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가 이제 스스로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학생들이 주도해서 거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민들도 합세해서 만세 만세 이게 전국 주요 도시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은 이제 학교 안 간 거고 그다음에 상인들은 이제 시장도 안 열고 노동자들도 파업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만세 만세 했던 거예요. 평화로운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과 상간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무력투쟁으로 조금씩 변화했고요. 또 일제가 이것을 너무나 무력으로 진압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외로까지 퍼져서 미국,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이것을 일제는 아주 강력하게 탄압했다.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태형, 막 때려요. 그리고 사람들 막 죽여요. 화성 제암리 이런 사건 그리고 이제 또 유관순의 순국 같은 이런 일들이 3.1운동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화성 제암리 사건 나옵니다. 3.1운동에 대한 보복행위다. 제암리에 한 기독교 교회당에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죽여요. 마을 민간인까지 죽이고 불태워버렸어. 진짜 잔인하죠? 이런 짓들을 벌였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합전선에 대한 설명 살짝 더 있는
있는데요. 자, 무단통치 시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모일 수 있었어. 그래서 천도교가 제안해서 기독교와 불교 학생들이 가담하면서 커졌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3.1운동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아쉽게도 실패죠. 하지만 일제감정기 최대 민족운동입니다. 정말 전국, 아니 완전 국외에서까지 일어났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 한국에서 저런 게 있었다더라, 조선에서 있었다더라 그러면서 퍼지게 됐던 거죠. 중국에서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같은 것에도 영향을 주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이잖아요. 우리는 3일. 네,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게 실패한 아쉬운 점. 이걸 이끌 만한 세력이 없었구나. 우리가 뭘가 있어야 된다? 임시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시정부들이 막 마련이 돼요.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에도 임시정부가 있다가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무장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도 모색하게 되고 20년대에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전적들을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변화되었다는 것도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3.1운동의 배경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조금 집중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념 확인하기 풀기 전에 우리 같이 자료부터 좀 볼까요? 자, 대한독립선언서 나오죠. 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 일제 천지를 휩쓸라 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개 돼지와 같은 일생, 이건 아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살신 성인해가지고 하나 돼서 부활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자. 그래서 이거 하나도 희생 아깝지 않다.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자, 28 독립선언은 이제 여기 일본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났던 건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일합병이 자유사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을 주장한다. 이런 내용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뭐 만국 평화회의에 대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람들을 파견할 것도 원한다. 뭐 이런 내용 나와져 있고 그리고 이게 실현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 혈전 영원히 피를 다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로써 발생한 참화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독립하게 해달라라는 내용 나와져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기미독립선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군과 그 다음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더라. 이런 내용 나와져 있죠. 그래서 민족적인 요구, 자유, 그러니까 배타적인 감정을 치닫지 말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사를 시원하게 발표할 거고요. 우리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주민임을 선언한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화성 제암리 사건 나오죠. 교회에 사람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태웠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죠? 그래서 시체 냄새로 속이 메스꺼릴 정도였다 나와져 있죠. 자,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더라.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나와져 있죠. 조선인들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부르짖었대. 그래서 베이징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했었죠. 네루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숭고한 이런 독립운동이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이렇게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무력에 탄압을 당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이나 대한독립선언서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뭐 있었죠? 민족자결주의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이 뭐 얘기한다고요? 우리 민족이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고 이것이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상하이의 신안천영당 같은 경우에는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김규식을 파견하기도 했었죠. 이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1919년에 우리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회의를 열게 되었어요. 1차 대전 끝나고 세계 1차 대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시정부에서도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3.1운동의 결과 일제는 무단통치를 뭐로 전환해? 문화통치로, 이른바 문화통치.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간하고 분열하는 통치였죠. 문화통치로 전환하였다. 자, 일제는 3.1운동의 보복행위로 민간인 20여 명과 말을 불태운 무슨 사건?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났죠. 제암리 학살 사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은 28 독립선언의 영향 맞죠? 그리고 5.4운동에 영향을 준 거죠. 구분 잘 해주세요. 자, 3.1운동은 만주미주 같은 국외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3.1운동의 중요한 거는 일어나게 됐던 배경 잘 알아두시고 그 결과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통치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고 임시정부가 어떻게 어디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